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인경 문자 사용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문자 발송하고 웹 상태 체크, 그 다음에 문자 보내기를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그림 화면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또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 발송 이렇게 해서 폰 문자에서 문자 발송, 휴대폰 등록 문자 발송을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뜨면은 여기 크게 지금 현재 보라색 발송 가능 휴대 목록이 뜨고요. 그다음에 회원 DB 업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메시지 입력창이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이렇게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1번 웹 체크.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선택한 핸드폰들이 딱 이렇게 클릭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웹 상태 체크 있죠. 이 웹 상태 체크를 딱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잠시 후에 "웹 체크 시작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떠요. 그럼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웹 상태 체크가 요청되었습니다." 또 뜹니다. 그러면 또 확인을 한번 또 누릅니다. 그래서 확인 이 두 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웹 상태가 체크가 되면서 PC에서 핸드폰으로 수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핸드폰에 웹을 설치했는데 웹이 켜져 있어야만이 이 솔루션에서 문자를 보낼 때 송수신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웹 상태 체크를 핸드폰하고 PC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인제 웹 체크하고 웹 상태 체크하는 게 어 핸드폰 문자를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체크가 그 상태가 발송이 되고 체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있죠, 1 번. 1 번 여기 있죠. 발송관 휴대폰을 보시게 되면 휴대폰 번호 있죠, 여기.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웹 상태 체크가 된 것은 자동적으로 이 앞에가 이게 클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딱 하니까 두 개가 클릭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 핸드폰 두 개가 이제 클릭이 정상적으로 웹 상태가 됐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 칸에는 녹색 칸에는 이제 회원 DB 업로드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대표님들은 여기에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인제 여기다 데이터를 엑셀로 인제 업로드를 인제 할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데이터가 인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그룹의 번호가 자동으로 지정이 됐을 것이고 요게 그룹의 번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5 명이 요 그룹의 번호로 딱 들어가서 15 명을 한 번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보시게 되니까 실제 발송 건수 15 명, 총 건수 15명 되었죠. 예. 그렇게 해서 15 명을 보낸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요거 두 번째 요거 기간권을 선택하시면 245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세 개를 하면 이게 합산돼 갖고 여기에 총 실제 발송 건수가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다음 밑으로 가시면은 부가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부가 서비스에서 이 세 번째 부가 서비스 제어는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을 거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옆에 바로 그 옆에 여기 옆에 보시면은 부가 수신 거부 문자 있죠. 요걸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수신 거부 문자는 뭐냐면 만약에 이 문자를 원치 않으시면 수신 거부를 해주시더라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신 거부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맨 밑에 문자가 보내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신 거부 문자 알림을 꼭 보내야 된다. 그래 그걸 부가 서비스에서는 수신 거부 문자 하라고 안내 메시지 보내는 거 체크를 꼭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아까 수신 거부 제외하고 수신 거부 문자 거부 문자 체크하라고 했죠? 문자를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 문자 체크하게끔 요거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인제 이미지 업로드 하는 겁니다, 이미지. 그래서 여기에 파일 선택하기 누르셔 가지고 그 PC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면 돼 3 장까지 제가 불러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파일을 선택한 후에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 가져오 넣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문자 입력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제목이 있습니까? 문자 제목. 그러면 인제 느아임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스테이 카페 4월 이벤트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스테이 카페 이벤트 합니다. 아니면 어느 매장 이벤트 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벤트 제목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두 번째에다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메시지를 넣습니다. 근데 요걸 갖다가 먼저 다른 데 이렇게 파일로 해 가지고 쭉 이렇게 텍스트를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인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문자를 다 적는 게 아니고 메모지나 아니면 다른 그 워드 파일 이런 데다 적으셔 가지고 하나 파일을 보관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이것도 사실은 인제 구글 거기에 인제 그 파일랑이 파일 저장소에 저장해서 쓰거든요. 그냥 고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문자를 보낼 때 여 밑에 보시면 발신 전용 안내가 있고 미리 보기 같죠? 예. 문자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문자가 미리 보입니다. 그래서 오타 확인하고 이제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기 전에 문자 미리 보기 한번 눌러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발신 전용 안내는 뭐냐면 이것은 내가 매장폰으로 보내는데 실제로 문자는 매장폰으로 보내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자 매장폰 말고 그 외에 일반 문자만 보내는 문자 전용폰을 하나 개통할 수 있다고 했죠, 알뜰폰으로. 그러면 문자 전용폰을 개통했을 때 그 폰에 가면 문자 보내는 폰은 일반 알뜰폰에 보낼 것이고 그리고 나 연락을 받을 폰은 내 매장 폰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발신전용 안내를 넣어 주고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의 전화 있잖아요. 문의 010-5252-50 이게 인제 매장 전화번호입니다. 메시지 다 적으시고 여기 밑에다가 문의 010-5252-5069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발신전용 안내를 해 가지고 만약에 문자 저장번호 보내시고 요걸 체크하시게 되면 요 바로 밑에 메시지가 뜹니다. 이 번호는 문자 발신 전용 번호 이오니 관련 문의는 위의 안내 전화, 위의 안내 전화가 이거죠. 아까 이렇게 여기 문의 전화 있죠? 이 문의 안내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가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이 발신 전용 안내는 실제로 문자 전용폰을 썼을 때 요걸 갖다가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송 누르시면 됩니다. 전송 누르시게 되면은 전송을 딱 누르시게 되면 그다음에 인제 좀 있다가 이렇게 해서 화면에 이런 게 뜹니다. 이거 뭐냐면 "수신처 초과 발송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송 요청한 문자는 한 건이고요. 발송 가능한 문자는 지금 448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송 가능한 폰은 한 대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중요한 건 이걸 봐야 합니다. 수신처 초과 발송 폰이 없다. 만약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수신처 초과 시에는 요금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낼 때 수신처 초과 발송폰 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그다음에 또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발송 시도 폰이 한 대고 그다음에 문자 전송권이 한 건이다. 이게 인제 보낼 거라는 게 한 게 폰 한 대로 한 건을 보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문자가 뭐 300 건도 있을 수 있고 500 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실제로 뜹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전송권을 확인하기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확인해서 한 다음에는 문자 전송 성공 실패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뒤에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을 실제 사이트에서 직접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 문자에서 문자 발송을 클릭하시게 되면 요게 뜬다고 했죠. 아까 그림 보이신 거 생각나시죠? 예. 발송 가능한 휴대 목록 이렇게 하나 나눠져 있고 가운데 회원 DB 업로드 그다음에 메시지 입력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웹 상태 체크 여기를 누르시고요. 설명드렸습니다. 웹 상태 체크 누르시면 여기 확인 버튼이 뜨죠. 확인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면 또 확인 버튼이 또 뜹니다. 그러면서 깜빡거리면서 이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 휴대번호 있죠?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번호는 지금 현재 클릭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번호는 뭡니까? 앱 상태 체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핸드폰은 만약 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싶다고 하면 이 핸드폰의 앱 상태를 로그아웃 했다가 로그인을 해 보시거나 그리고 아까 앱 체크할 때 제가 알려드렸던 거 고걸 다시 한번 실행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재는 인제 두 번째 폰은 정상적으로 인제 서로 웹 상태 체크가 인제 된 거죠. 그래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들은 지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걸 만약에 체크한다. 전체 이렇게 체크하시게 되면 여기에 딱 들어가죠. 요 그룹의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실제 발송은 448건 이렇게 돼 있죠. 발송 제외 건수 수신 거부 폰이 몇 건, 그다음에 수신 거부 문자 누르고 이달 수신처 재발송 이렇게 이제 눌러 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건데 여하튼 여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 차원에서 가운데 회원 DB 업로드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 개인 폰 있죠? 우리 대표님들의 개인 폰으로 해 가지고 저도 개인 폰 넣을 테니까 개인 폰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 폰 외에 더 보내고 싶다 그러면 컴마를 찍고 또 010 해 가지고 또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한 대만 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폰 적으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수신 거부 문자 체크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부가 서비스에서 수신 거부 문자 요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 미리 보기 나왔죠? 여기에 파일 나오죠? 파일에서 파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인제 PC에 있는 그림 파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벤트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림이 들어왔죠.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문자 입력 나왔죠? 문자 입력. 예, 제목 적으시면 돼요. 여기에 예 뭐냐 4월 뭐 이벤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여기다 내용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여기서 문자를 적으면 이 칸이 물론 이렇게 유용성 있게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여기다 적으시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메모장이나 아니면 다른 워드 파일 이런 데다 미리 저장해서 넣으라고 했죠. 그런데 고렇게 해서 저장해서 쓰셔도 되고요. 또 이걸 갖다가 보냈던 문자를 거의 비슷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가 이제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는 인제 여기다 내용을 이렇게 넣어 갖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인제 그럴 때는 또 문자 블록 있죠. 요걸 누르신 다음에 문자 검색 여기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발신 내역 있죠. 보낸 내역 있죠. 발신 내역 확인을 하게 되면 문자를 보냈던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쭉 해서 나오죠. 예 문자를 보냈던 내용이. 그러죠? 어 발신 내역이 나오죠. 그럼 발신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문자 보냈던 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일단 카피를 해 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인제 그전에 문자를 보낸 게 있으면 똑같은 내용에서 만약에 인제 수정해서 보낼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저는 인제 요걸 할 때는 사실은 저는 인제 요게 인제 만약에 달이 바뀌어 가지고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인제 블로그 주소도 바꿔야 되고 또 이게 이벤트 내용도 바꿔야 될 거잖아요. 날짜도 바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다시 복사해 가지고 이쪽으로 붙여 놓으면 돼요. 근데 인제 고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 드리고 이게 인제 다 문자가 적으셨으면 이렇게 딱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신 전용 안내도 한번 체크해 줍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미리 보기 하라고 했죠. 문자 미리 보기. 예 미리 보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본인이 보내려고 하는 문자 이렇게 상태 쭉해서 오타 확인하고요. 오타 확인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 들어간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위 번호는 문자 발신 전용 번호로 관련 문의 위의 번호로 해라. 이렇게 메시지 나오고 있죠. 자, 오타가 없는 거 확인했으면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내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자 만약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권 이렇게 1,700 명인데 인제 한 번에 우리가 한 450명 정도 보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500명 보낼 수 있는데 우리가 답변 문자 보내야 되기 때문에 450 건으로 제한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문자를 갖다가 다 한 번에 보냈어요. 450 건. 근데 잘못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개별 번호에다가 개인 폰이나 매장 폰에 한번 문자를 테스트 문자를 한번 보내 보시고 고객 입장에서 문자를 다 읽어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문자를 받아 보고 난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고걸 다시 내용을 보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해 갖고 잘못 보내면 또 여러 명한테 잘못된 문자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렇게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인제 미리 보기까지 다 됐으니까 전송하기 누르면 됩니다. 전송하기 실제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확인 메시지가 뜬다고 했죠? 그럼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요청 가능한 문자는 1 건이고 가능한 문자 건은 448 건이고 1개 핸드폰으로 갈 것이고 여기 보니까 수신처 초과 발송 폰 없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나오죠. 문자 1건 발송 온다 나오죠. 예 그러시면 인제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깜빡거리고요. 핸드폰 문자가 인제 보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자 발송에도 들어간 거 발신 내역 있죠. 발신 내역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금방 쪼금 전에 보냈던 문자가 이 발신 번호로 이 수신 번호가 됐다가 나오죠. 그러면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 문자 내용으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첨부 파일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진을 해 가지고 이분한테 갔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공 실패 나오죠. 예 보니까 문자를 한 건을 보냈는데 한 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 실패 여기에 성공된 게 쭉 나오죠. 여기 122 건, 356 건, 400 이렇게 해서 여기 성공 실패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문자를 보내고 문자가 잘 도착했는지까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인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자 성공 실패 확인 아까 폰 문자 들어가고 발신내역 거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실패해서 발송한 문자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왼쪽에 1
뜨면은 이게 성공입니다. 한 건이 간 거죠. 한 건을 수신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여기 실패 건수의 건수가 떠요. 그래서 요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자를 실제로 발송을 해 보고 그다음에 발신 내역까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용법 세 번째 시간인데, 그러면 인제 우리가 문자를 보냈는데 아까 그 데이터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500건 보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1,000 명을 보내야 되는데, 그 1,000 명을 어떻게 그러면 구분해서 보낼까? 그래서 순서 재발송, 그다음에 발신 전용 안내, 요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인제 또 다음 시간에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